네, 저희가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61%에서 49%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사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사이에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죠. 특히 뭐 TK라면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 이제 공천을 받은 후에 5.18과 관련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조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보수 세력들은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토끼에 계신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좀 우리 당에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격전지로 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극성 지지층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부 우리의 그 강경 지지층들이 용인하는 밖의 범위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중도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 박빙 지역인 수도권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토끼에 계신 분들은 부디 말씀드린 건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저희 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중도층에 대한 우리의 구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토끼도 조금 불안한지 한동훈 위원장 다음 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정 차장님? 네, 유권자를 토끼에 자꾸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만큼 많은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해온 모습을 보면서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일을 잘 못하구나.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총선에 들어가면서 약간 이 TK 민심에는 좀 반하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또는 좀 소외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지지율이 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한동훈 위원장과 또 선거운동원들이 어떻게 그 TK 민심을 다독이느냐가 TK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이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율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하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어떤 선거 운동도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지금 이 전통 지지층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 지난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모습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함장님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죠. 그런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네,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지만요, 구정 차장님. 네. 저희가 이 총선을 앞둔 비슷한 시기에 이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2020년 3월 4주차일 때 이 정부 지원론이 46%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당 지원론이 36%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견제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22대 총선에 빨간불이 아니라 지금 새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정도로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등 돌린 민심을 돌리지 못한다라면 2020년 총선 참패의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아직 유동층이라고 남아있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과 어떤 내용으로 이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뭐 남은 과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이 그 등 돌림 민심이 뭐 돌아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고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빨간불,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 파란불이 들어왔다. 뭐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종섭 대사 결국 자진 귀국을 했고 또 황상무 수석도 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여론이 왜 이렇게 크냐라고 물어보니까 섣불리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동안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계속해서 쌓여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국민의힘도 선거에 어떤 캠페인을 좀 방향을 잘못 잡은 듯하다. 첫 번째로는 기승전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격,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제가 참 재미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봤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부산 국민의힘 텃밭이에요. 거기 연제구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를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힘보다 앞서고 있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텃밭에서 진보당,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민의힘 텃밭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리스크를 해소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이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 또 뭐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 이것만 갖고 선거를 치르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을 때만 정치적 동력을 얻어서 국정 동력이 살아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당을 선택해달라는 거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종북 세력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책 또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과 오늘 나온 금융소득세 네. 폐지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구자영 차장 얘기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라는 성격이 워낙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게 정말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네, 그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아직 불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당장 소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당내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이 대사 측은 출국 금지까지 해놓고 소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 반박도 뭐 일견 또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작년 송영길 대표의 사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죄명도 다르고 혐의도 다르고 뭐 상황이 동일하게 뭐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수사 대상자가 수사 일정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송영길 대표가 중앙지검에 가서 본인을 조사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에서도 수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기다리라고 했고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날선 비판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핵심 피의자로서는 수사 일정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이지 이제 와서 본인이 귀국을 했으니 빨리 조사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과연 작년의 국민의힘의 그 논리대로라면 가능한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공수처의 입장은 지금 관련된 압수수색물들을 지금 포렌식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압수물이 분석된 후에 이종섭 대사라고 한다면 당시의 장관으로서 가장 윗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사는 당연히 아래측에 있는 사람들 먼저 수사를 해서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지금 윗선을 바로 수사
수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도 수사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이종섭 대사 4월 총선까지 머무른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전에 공수처 수사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3지대 소식입니다.